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전라북도 전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부안 15.5, 완주 12, 고창 11, 전주 8mm 등입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20에서 최대 50mm까지 더 오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고창, 부안 등 서해안 지역 4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낮 최고 기온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진안군이 320억 원을 들여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이 적정하는가 하는 점 지적한 적 있죠. 진안군이 이번에는 50억 원을 들여 면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면의 인구는 1,400여 명 정도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진안군 동양면사무소, 80년대 지어진 건물로 바로 옆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진안군이 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설계업체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체력 단련실, 강당, 숙직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예상 공사비는 50억 원입니다. 요새 워낙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었어요. 진안군은 건물이 워낙 오래됐고 2005년에 수해를 입어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동양면의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459명으로 50억 원이나 들일 만큼 건물의 쓰임새가 있겠냐는 겁니다. 인구가 없는데 50억도 면사무소에서 뭐하게. 사람이 없는데 다른 걸 해야지. 그 작은 면에다가 50억을 들여가지고. 지난달 신축 공사에 들어간 익산시 모현 동사무소의 공사비는 55억 원으로 모현동 인구는 4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 규모와 시설 이용률 등을 고려해서 건물 규모에 거품을 빼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의 구도심에 공장 부지가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이곳에 전북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기로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에 문을 닫은 옛 화학공장 부지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장 건물은 모두 철거됐고 빈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개발이 안 돼서 제일 스트레스 받죠. 뭐가 빨리빨리 들어서야죠. 저녁만 되면 캄캄해요. 20년 넘게 방치된 공장 부지에 대해 최근 활용 방안이 나오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땅에 전북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예산 400억 원 가운데 2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도 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에 완공되면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학관이 지금 도심지에 관광지에 엮여 있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옛 화학공장 부지를 놓고 아파트 단지 개발과 미술관, 숙박시설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만 무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국립과학관 건립이란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150억 원을 들여 복원한 건산천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BOD가 6등급인 썩은 물 수준으로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7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건산천입니다. 전주시는 서울 청계천처럼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하천에 정화식물을 심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하천 바닥에 퇴적물들이 쌓여 시커멓고 정체를 모를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악취는 코를 찌릅니다. 지난달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건산천 수질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10ppm을 넘어 6등급 수준입니다. 사실상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썩은 물 수준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요.
냄새 나는 정도도 화장실에서 썩었네 정도야. 여름 이제 돌아오면 이 냄새 때문에 창문도 못 열어 여기. 인근 상인들은 악취로 손님이 끊겼다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호소합니다. 저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이 냄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식당도 어렵고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 문제를 빨리 시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날씨가 더워지면 해충도 기승을 부립니다. 그 날파리,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슬리기 때문에 여름이 이제 돌아오면은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관거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탓에 많은 우수와 오수가 혼합돼 건산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어떤 설계 문제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생활하수의 어떤 침입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꼼꼼히 되새겨 보고 그걸 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산천의 썩은 물은 전주천으로 이어져 전주천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준설을 크게 늘리고 건산천과 노송천 주변의 하수관거 정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 악취와 해충에 시달리는 주민 고통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의 주요 명소에 설치된 레이저형 도로 명판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100억 원가량의 국비를 확보해 본격적인 하수도 정비 사업에 나섭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길 한쪽 벽면에서 건물 이름과 함께 도로명 주소가 반짝입니다. 시의회 광활루 등 남원의 주요 지역 7곳에 설치된 레이저형 도로 명판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이고 디자인 효과도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로 설치를 확대해서 주소 안내는 물론 어두운 안전취약지 범죄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군산의 관광 명소를 돌며 스탬프를 모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군산관광 스탬프 투어가 다음 달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각 코스를 권역별로 묶고 인증 지점은 8, 9개로 줄어 쉽게 완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가 담긴 안내 지도도 제공됩니다. 올해 국비 103억 원을 확보한 완주군이 용진읍, 구이면, 운주면 등 3개 읍면의 하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완주군은 하수관거를 정리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어 악취와 해충은 물론 새만금 상류의 수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이 군민들의 산림소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대상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2개 사업이며 임업 후계자, 독림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 중앙동과 군산시 장미동, 정읍시 장명동 등 7개 시군 8곳에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축제 등을 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8곳이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가 예산 1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전북에서는 익산과 완주, 진안 등 6개 시군 9곳이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가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건물의 옥상을 밝은색 페인트로 칠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 사업이 시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다음 달까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84곳의 옥상에서 쿨루프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건물 옥상을 밝은색 페인트로 칠하면 건물의 내부 온도가 4도에서 5도가량 낮아져 냉방비를 15%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도입된 뒤 가맹점 매출이 평균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8,4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2017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 가맹점당 평균 매출이 16%, 즉 1,700만 원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산시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 공약 발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쯤 3군데 사고지역위의 위원장이 선임되면 내년 총선을 지휘할 10개 선거구의 위원장이 모두 결정돼 총선에 대비한 인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10명의 지역위원장과 도당 정책기획단, 그리고 전람도와 함께 총선에 대비한 지역 공약 발굴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최근 2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산 관련 정책에 58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정부 예산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검토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